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 해결 능력계 명탐정 복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뒤한 손님 모셔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그죠? 김선 선생님 모셨었는데 선 선생님도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즐거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일도 많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서로 이제 친한 관계여서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두 분이 콜라보를 처음 본다. 근데 저희는 항상 같이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어서 별로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둘이서 같이 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번이랑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GSAT를 얘기해 봤었잖아요. GSAT를 얘기해 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SAT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용, 나열하기, 연결하기, 그러니까 표를 그려서 해결하거나 어떤 퀴즈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도 함께 문제 풀어보시면서 사건 한번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문제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보니까 정보들이 막 나오고 이 사람이 뭐 골키퍼인지 공격수인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게 하는 문제 같아요. 자, 일단 보죠. 올해 선수상 수상했답니다. 뭐 축하드리고요. 호명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상 받았대요. 근데 보니까 골키퍼가 한 명 있고 공격수 수비수가 2명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 이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골키퍼,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속성이란 말이죠. 근데 속성 같은 경우는 얘는 얘대로,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대로, 이거는 그냥 문자로 적어야 되잖아요. A, B, C, D를 다르게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속성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속성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격수도 2명, 수비수도 2명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공격수, 수비수는 공격수, 수비수대로 뭔가 기호로 나타내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타낼 때 아예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대로 적기로 하고, 뭐 예를 들어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네모, 그 다음에 수비수는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 5명의 속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호명 순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건 아무래도 1, 2, 3, 4, 5 해가지고 순서를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사람이 이제 선수가 누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뭔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포지션의 선수가 연달아 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한 선수의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제 공격수하고 수비수밖에 없잖아요. 네모 다음에 바로 네모가 올 수 없고, 세모 다음에 바로 세모가 올 수는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A하고 E는 연달아 상 받았다. 그럼 A하고 E는 연달아 상을 받았는데 E가 먼저일 수도 있죠.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을 받은 선수의 포지션은 공격수다. 감사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해줬으니까 네모로 표시하기로 하죠. 공격수는 네모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C는 골키퍼이며 세 번째. 되게 많은 정보를 주네요. C의 포지션은 골키퍼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D는 C보다 늦게 상을 받았대요. 그러면 D는 C보다 늦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가 정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걸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조건을 딱 볼 텐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가 정보를 어떻게 봤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봅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 문제 여러분은 처음 보는데 제가 대뜸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찾아? 내가 이 문제 처음 보는데 그게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 풀 때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이 조건이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봅시다.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이 문제 처음 보는데 이게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거 찾다가 오히려 시간 가겠네.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푸는 거를 꼭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항상. 한번 했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동일한 포지션의 선수가 연달아 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뭔지 정해지겠네.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모도 안 되고 동그라미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세모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니까 이게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는 나중에 봐도 되니까 뭐가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자리에 들어갈 게 필요한데 요 두 자리는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집니다. 그죠? 왜냐면
일단 동그라미는 하나가 정리됐고 네모하고 세모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모하고 세모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여기는 네모하고 세모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하고 세모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선수를 보죠. 선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이 조건은 털어냈고 이것도 털어낸 게 되죠. 여기 이제 세모를 표시해 주면서 이 세모를 표시해 주면 털어낸 게 되고 A하고 E는 연달아 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A하고 E가 들어갈 자리가 어딜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A하고 E가 들어갈 자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은 앞인지 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서 C가 D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D가 이쪽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A하고 E 같은 경우에는 그 앞자리,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A하고 E가 뭐가 앞이고 뭐가 D겠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E를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C 뒤에 D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C 뒤에 D가 있으니까 D가 들어갈 자리도 여긴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따라서 D가 여길 수도 있고 D가 여길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A, B, B가 없으니까 D가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A, E, C, DB가 되거나 EA, C, DB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이 문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다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어차피 선택지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선택지를 보세요. 이런 것도 나와요.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개다. 그럼 우리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채워두고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O인지 X인지를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택지 자체에서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묻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A와 D의 포지션이 동일하다면 그럼 A와 D의 포지션이 동일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니까 B의 포지션은 수비수다라고 돼 있는데 B의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D가 이렇게 해서 세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가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공격수가 된 다음에 여기서 D가 공격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수비수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1번은 이제 답이 안 된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보세요. 얘만 네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니까 전체 8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죠. 항상 거짓인 걸 묻고 있으니까 심지어 답이 이거예요. 경우의 수를 묻는 것 자체가 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A가 공격수라면 나머지도 볼게요. E는 두 번째로 상을 받았는가. 근데 A가 여기서 공격수가 되는데 E가 첫 번째로 받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뭐 얘도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4번 E가 첫 번째로 상을 받았다면 그럼 이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죠. 근데 B는 네 번째로 받았는가.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B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3명이냐. 이 경우라면 3명이 맞지만 이 경우라면 4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는 거죠. 어때요?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 자체가 선택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경우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한번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4명이서 카페 갔어요. 근데 뭘 마시는데 뭐 되게 신기하다 그죠? 4명인데 5개를 시켰어요. 문제니까 그렇겠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스무디, 허브티, 레모네이드를 마셨대요. 근데 이제 4명이 서로 모두 다 다른 종류의 음료를 마시긴 했는데 B만 두 종류의 음료를 마셨다 하면서 이제 뭐 누가 뭘 마셨네 안 마셨네 뭐 이런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보가 오히려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표를 크게 그려가지고 이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몇 글자 적어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연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표를 크게 그려버리는 거죠. A, B, C, D를 세로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음료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순서대로 그냥 카페라떼, 스무디, 허브티, 레모네이드 이렇게요. 한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정리해보죠. A하고 D는 모두 다른 종류의 종류의 음료를 마셨는데 B만 2개래요. 그럼 얘는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레모네이드를 마시지 않았다. 그럼 D는 레모네이드 안 마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A는 카페라떼나 소문들을 마셨다. 이거 할 때
카페라테나 스무디를 마셨다. 이거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 정보나 이 정보나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정보거든요. 근데 적어 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 풀 때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닌 것만 확실하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볼펜으로 적어도 되는 지워지지 않은 정보니까. 그 다음에 C는 아메리카노 마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C는 아메리카노에서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되는 정보가 있으면 확장시켜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여기 동그라미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가로로 C는 하나 마셨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는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X가 되겠죠?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레모네이드는 누가 마셔야 되는지도 정해졌네요. 그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마실 수 없으니까 B가 레모네이드를 마시는구나 라는 게 정해졌는데 그럼 B는 레모네이드 마셨으니까 나머지는 안 마시겠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B는 이제 두 개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B는 나머지 중에 뭘 하나를 마시긴 마시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딱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보죠. 조건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묻는 거나 이런 건 잘 없단 말이죠.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를 묻는 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괜히 여기에서 이거를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상황이. 그죠? 왜냐면 B가 예를 들어서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여기인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또 혹시라도 경우 수가 더 나눠지기 시작하면 뭐 이게 끝간데 없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게 표를 그리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은 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까지만 딱 해두고 이렇게 이거는 풀어 놓고 문제를 푼다기보단 풀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만 풀어 놓고 그 다음에 풀어 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선택지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본다면 D가 허브티를 마셨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D가 허브티를 마셨다고 했으니까 D가 허브티를 마셨다면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1번만을 풀기 위한 이제 또 하나의 OX 문제를 푼다는 생각인 거죠. 그럼 B는 카페라테를 마셨는가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가 카페라테를 마실 수 있다면 1번은 항상 거짓이진 않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카페라테를 마시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립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여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얘는 A는 이걸 마시게 되면 이게 성립이 된다고요. 모순 없이. 따라서 D가 허브티를 마셨을 때 B가 카페라테 마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항상 거짓이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OX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D가 허브티를 마셨다면 D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종류는 두 가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D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종류가 두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래서 D가 여기를 마신다고 쳐봐요.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성립을 시켜보면 여기 세로로는 카페라테가 더 이상 안 될 것이고 D는 나머지를 먹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3개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얘가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 이제 2개를 먹었으니까 X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면서 이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 여기였을 때를 가정한 건데 이번엔 여기를 가정한다고 치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여기 3개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동그라미가 되고 2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선 다 X가 되고 그럼 여기는 또 X가 돼야 되고 여기 3개가 됐으니까 X가 3개 됐으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되겠죠. 얘도 성립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였을 때를 가정한 거죠.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 여기라면 그럼 여기서는 얘가 X가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빈칸이 채워져야 되고 X가 되면서 이게 채워지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거는 서로 엇갈리면 될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D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경우 여기가 되는 경우를 다 따져봤는데도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D가 가능한 것이 두 가지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실은 이 문제는요. 답인 게 답인 이유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까다로워요. 답이 아닌 것들. 지금 이제 3, 4, 5번을 볼 건데 답이 아닌 것이 답이 아닌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이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B는 허브티와 레모네이드를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B는 허브티와 레모네이드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까만색으로 좀 해볼까요?
D가 허브티와 레모네이드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거는 실은 아까 했던 그 경우의 수 중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냥 바로 이것도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린다고 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도 되지만, 물론 이것도 돼요. 이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3번이 가능하단 말이죠. 허브티와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게 가능하니까 얘도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4번 A가 스무디를 마셨다면, 이것도 A가 스무디를 마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이제 채워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게 엇갈리네요. 이렇게 보면은 엇갈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D가 허브티를 마셔야 되는가? 마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마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항상 거짓이다라는 질문에는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A가 카페라테를 마셨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채워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또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 되네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D는 스무디를 마셨다라고 되는데 D는 진짜 스무디를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풀어놓고 풀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로 풀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오늘 나열하기 연결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보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정보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GSLT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가장 나중에 풀어야지라고 보통 생각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 절대로 나중에 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정말로 나중에 푸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풀 때라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고 푸는 방법, 풀어가면서 푸는 방법, 그리고 풀어놓고 푸는 것도 필요하고 풀어가면서 푸는 것도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볼 때는 알 것 같아요.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이걸 본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한번 잘 모르겠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카도 좋고 동생도 좋고 어머니 부모님도 좋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면 본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막히고 술술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그 방법을 진짜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의뢰해주세요.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더 유익한 영상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갖다 쓰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마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